안녕하세요. JNJ의 제입니다. 오늘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TFS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. 이미 예전 영상에 제가 한번 TFSA랑 RRS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 다시 조금은 업데이트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TFSA는 Tax Free Saving Account라고 해서 한국말로 바꾸면 비과세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한마디로 이 계좌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,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이용한 투자 방법, 그리고 이용 시 혜택, 주의사항,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이 TFS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.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캐나다.ca에 들어가서 이 TFS에 대해서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. 기본적으로 TFS에는 만 18세 이상의 신 넘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고 신 넘버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내가 언제 왔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 TFSA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매년 이렇게 다른 한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왔고 그때 왔을 때 신넘버를 갖고 있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내가 만약 2017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 그때 신넘버가 있다면 2017년도에 5,500불을 포함해서 2022년도 6,000불까지 이 전체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건 지났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미 신넘버를 갖고 있었는데 한 번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예로 내가 만약 2008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이걸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한번 투자를 해볼까 했다면 전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81,500불이 되는 겁니다. 이 TFSA 같은 경우에 제가 일단 크게 이 GIC, 스탁, 뮤추얼 펀드 딱 3개만 넣어놨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해서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들잖아요. 이거 투자해서 좋은 게 뭔데?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TFSA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 투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이건 비과세 계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10,000불을 투자했어요. 근데 그게 50,000불이 됐어요. 그럼 40,000불의 이득이 났는데 그 이득에 대해서 정부에 세금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계좌 안에서 움직이는 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내가 만약에 투자를 정말 잘해서 10,000불을 투자했는데 100,000불이 됐어요. 그래서 그 100,000불을 팔고 다시 그 100,000불을 투자해서 100,000불이 됐어요. 그래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밀리언 달러가 된 분들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.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 TFSA 계좌는 정부에서 만들 때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단타, 즉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CRA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 투자를 하실 때 이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. 내가 만약에 2015년도에 캐나다에 이민을 왔고 한 번도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모든 TFSA 컨트리뷰션 룸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2015년부터 10,000불, 5,500, 5,500, 5,500, 6,000, 6,000, 6,000, 6,000 즉 55,500불에 대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거죠. 본인의 정확한 TFSA 룸을 확인하시려면 CI에 들어가시면은 본인의 어카운트를 들어가실 경우에 TFSA 컨트리뷰션 룸이라고 적혀져 있고 거기에 금액이 적혀져 있긴 합니다. 다만 정부에서 하는 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 꼭 본인이 언제 신넘버를 받고 생활을 했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대입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자유로운 출금을 들 수 있습니다.
언제든 제약 없이 돈을 찾을 수 있고요. 그 찾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. 이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 CRA 홈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예시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조시라는 사람이 2014년부터 19년 말까지 매년 본인이 모두 투자할 수 있는 TFSA 한도를 다 투자를 했다고 칩니다. 그리고 2020년도 초에 TFSA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6,000불이 다시 늘어났죠. 그 상태에서 6월 15일 날 500불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지었습니다. 그 다음에 10월 26일에 그는 본인이 투자한 거에서 4,000불을 인출을 한 거고요.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조씨가 인출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예요. 그러면 조씨는 500불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잖아요. 근데 그에 투자할 수 있는 건 6,000불이었고 그러면 조씨가 아직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5,500불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2021년도가 됐을 경우에 조씨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? 그건 2020년도에 6,000불이 처음에 있었고 500불을 투자를 했어요. 그러면 2020년도에 조씨가 투자하지 않는 금액은 5,500불입니다. 그리고 작년도에 4,000불을 인출을 했었잖아요. 근데 그 인출한 게 그 다음에 다시 추가가 됩니다. 그러면 4,000불이 다시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2021년도에 새로 TFSA 컨트리뷰션 룸으로 6,000불이 추가가 됐으므로 조씨가 2021년도에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5,500불이 되는 겁니다. 쉽죠?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할 경우 넘는 투자금에 대해서 1%씩 매달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바로 너 컨트리뷰션 룸 초과했어 페널티 내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. 얘네 말해주지 않고 나중에 돈 내라는 식으로 용지가 날라옵니다. 그러니 꼭 여러분이 투자하셨을 때 얼마를 투자를 했고 얼마를 인출을 했는지를 꼭 본인 나름대로 체크를 하셔서 실수 안 하시길 바랄게요.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하자입니다. 여러분이 만약에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면 주식 같은 거는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차라리 GIC 혹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TFSA 룸 같은 경우에는 안 쓰면 손해인 거예요. 그리고 매년 추가가 되니까 본인이 투자할 금액이 있다면 투자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의 소득이 낮을 경우 RRSP보다 TFSA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RRSP는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어요. 근데 본인이 소득이 낮아서 감면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RRSP를 사기보다는 그 RRSP에 투자할 돈으로 TFSA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네 번째하고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. 여러분이 만약에 RRSP 계좌에 돈을 넣었다고 칠게요. 근데 급할 때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. 정말 급할 때 그 돈을 뺄 수 있으나 여러분이 감면받은 만큼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리고 그게 감면받은 것보다 페널티가 더 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그런데 TFSA는 내가 투자해서 내가 그 돈 뺐다? 괜찮아요. 어차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움직였다면 그거에 대해선 페널티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기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없잖아요. 근데 TFSA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난 무서운 거 싫어. 그래서 난 이 TFSA를 뮤추얼 펀드로 시작할래. 제가 알기로는 뮤추얼 펀드 100불로도 투자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. 적금식으로 뭐 매달 100불, 그것도 싫다면 뭐 두세 달, 6달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 투자 룸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. 정부에서는 계속 이 TFSA 룸에 대해서 조금씩 늘려준다는 말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보다 내가 만약 이 룸이 많다면 계속 조금씩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TFSA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이 TFSA 같은 경우에 안 쓰면 손해예요. 계속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? 조금씩 계속 본인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
그걸 계속 여기에 차곡차곡 투자를 하신다면 나중에 이 조그만 돈이 계속 쌓여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네요.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